화장실 앞 마루 다 썩었고요. 타일이 이어지는 선에 재료 분리대 넣었는데 이거 뭐 다 들떴어요. 모서리 쪽 타일들이 떨어져 나가기까지 했고요. 이런 하자들이 다 타일을 잘못 붙였기 때문에 생긴 하자인데 오늘 이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. 화장실처럼 타일을 붙이는 공간은 길이, 수직도 뭐 이런 게 다 정확해야 된다. 왜냐하면 낱장을 한 장 한 장씩 연결해서 붙이다 보니까 줄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정밀하게 붙이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까지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화장실은 물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전체를 방수를 하게 되잖아요. 이렇게 방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타일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. 방수를 끝내고 지금처럼 면이 이렇게 평평해서 아무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그냥 바로 타일 붙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생겨요. 수전 위치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나와 있죠. 왼쪽이 뜨거운 물, 뭐 오른쪽이 차가운 물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. 나중에 타일 붙이고 나서 저 위에다가 수도 꼭지 이제 달게 될 거예요. 이 수도 배관이 뽑아져 나온 곳은 배관이 벽을 관통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수할 때 그 주변을 신경 써서 잘 메꾸긴 해야 돼요. 그런데 너무 신경을 써서 두껍게 발라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타일 붙여야 되는 그 위치까지 이 방수가 더 튀어나온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타일 작업하시는 분이 깨낸다고요. 방수도 손상되는 거고. 또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바닥 부분인데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방수를 감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방수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여기도 이 두꺼움의 정도가 타일 붙이는 그 선, 그 두께보다 더 두꺼워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을 붙이려면 결국 저 두꺼워진 부분을 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잘 해놓은 방수층이 훼손이 되는 거고요. 이렇게요. 검은색이 방수액인데 아랫부분이 걸린다고 깨냈어요. 깨내고 나서 손상된 방수층을 다시 잘 원상복구 해놓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방수 작업하시는 분하고 타일 작업하시는 분하고 서로 달라요. 타일 붙이려고 왔어. 그런데 수전 자리 걸리고 코너 자리 걸려서 못해. 그럼 오늘 작업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깨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요. 이게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 화장실의 문틀 하부예요. 이 부분의 방수층이 타일 붙이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그래서 정말 많아요. 검은색 방수가 완벽히 도막을 하나의 막을 형성하고 있어서 물이 완벽하게 막혀야 되는데 방수할 땐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 붙이면서 걸리니까 살짝 까내고 그러면서 도막이 찢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물이 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물이 그 틈으로 스펀지처럼 빨아 올라가서 마루판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한참 후에 썩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이렇게요. 저건 마루판 밑에서부터 물이 스며 올라와서 상한 거예요. 마루판이. 방수층 파손이 원인이 된 하자예요. 마루판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 마루판 위에서 물을 많이 흘려서 생긴 게 아니고.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실제로 찰랑찰랑 담아보는 거예요. 화장실 벽 타일 붙일 때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다 붙이고 나서 실제로 마블실 하단부까지 물을 채우는 거죠. 그리고 48시간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. 이틀 동안. 이런 걸 담수 테스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. 방수가 결국 물이 새지 않아야 완벽한 건데 물을 가득 채워놓고 확인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냐고요. 이게 결국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들어갈지라도 나중에 물이 새서 타일 바닥 다 드러내고 깨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방법이에요. 두 번째, 주방인데요. 상부장하고 하부장 사이에 지금 보시면 저렇게 타일이 쫙 평면으로 붙어 있어요. 그런데 이 전 단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화살표 있는 부분 잘 보시면 지금처럼 서로 다른 재질의 벽이 연속해서 붙어 있어요. 왼쪽은 철근 콘크리트로 된 골조벽, 오른쪽은 석고보드 벽.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. 이거 한 단계 전으로 다시 가볼까요? 골조면과 석고보드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. 이렇게 바탕면이 서로 다른 재질의 벽이 있고 그 위에 타일이 쭉 한 면으로 붙여질 땐 철저하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 골조와 석고보드가 붙어있는 저 선, 저 빨간색 선, 저 선 위에 타일이 겹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
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서로 움직임이 틀리고 진동이 틀리고 수축이 틀리게 돼서 서로 다르게 논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위에 타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얘가 다 크랙하고 찢어진다고요, 타일이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선에 맞춰서 아까 그 빨간색 그 선에 맞춰서 타일을 서로 띄어놔야 돼요. 가운데 재료 분리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서로 움직이더라도 얘가 타일은 지장이 없도록 왼쪽 타일, 오른쪽 타일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. 타일이 이렇게 줄눈이 하나로 된 통줄눈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붙는 경우가 있다고요. 이렇게. 이걸 막힌 줄눈이라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막힌 줄눈의 경우 줄눈에 맞춰서 재료 분리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줄눈이 어차피 한 선이 아니니까. 그럴 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넘는 부분은 본드 시공을 하지 말아야 돼요. 따로 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. 타일이 한쪽 벽에만 붙어져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단엔 본드를 안 붙이고 있잖아요. 많은 쪽 한쪽에만 본드가 부착이 되게 해줘야 그래야 크랙이 안 가고 탈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 선, 재료 분리 선 저거 헷갈리지 말라고 기준선을 이렇게 아예 표시해서 관리하기도 해요. 이거 화장실 코너벽인데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사진은 뭡니까? 타일이 세로로 막 그냥 균열이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아예 탈락했고 그 밑에는 줄눈 틈새가 이만큼 벌어져서 뭐 곧 떨어지기 직전이에요. 만약에 우리 집 욕실 코너 부분 타일에 이런 하자가 생겼다면 그 원인은 이겁니다. 화장실 벽 코너는 타일을 붙일 때 더 많이 띄워줘야 돼요. 일반 그 줄눈보다. 얼마? 3mm 이상. 그리고 나서 그 코너 부분에는 실리콘을 싸줘야 되는 거예요. 백시멘트 말고 실리콘으로. 그래서 서로 코너가 움직이더라도 타일은 부딪히지 않게 살짝 부딪히면서 크랙이 가고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떨어뜨려 놓는 거죠. 그렇게 안 하면 타일이 깨지고 탈락하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. 아까 사진처럼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타일 잘못 붙였을 때 생기는 하자 3가지 알아봤는데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